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의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시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2280대로 밀렸고요. 코스닥은 1%나 조정을 받으면서 800포인트를 겨우 지켜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평균 거래 대금이 전달에 비해서 30% 정도 줄어든 상황인데요.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내렸었죠. 자, 이런 가운데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고 국제유가는 5%나 급락을 하는 등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오늘 국내장 투자 심리도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시가 반등을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큰 주식 비중을 실으면 안 된다라는 전문가의 조언 일부 시간에 들려드렸습니다. 자, 2부 시간에는요, 저희 종목에 집중해 드립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지금 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알려드리는 시간 가질 겁니다. 자, 첫 순서 시초가 공략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움직임 어떨까요? 먼저 좀 봐주시고요. 시초가 공략도 듣겠습니다. 네, 시장은 전일 2천억 달러 관련된 관세 부과 소식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초가 부분을 어느 정도 만회하면서 낙폭을 줄이면서 끝났습니다. 미국 시장이 전날 빠지긴 했지만 저희 시장이 먼저 선반영됐다는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세가 오늘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너무 PBR 1배 이하 수준에서 겁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반등세는 제한적일 수 있고 향후의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결국은 낙폭 과대 업종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좀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침에 시초가 공략주로서는 태형건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좋고요. 최근에 주가 하락세 이후에 반등세가 다시 시현되고 있습니다. 아마 1분기 수주잔고 때문에 분기보고서상 약 3조 정도로 수주잔고가 분기보고서에 이야기가 됐는데요. 연간 건설 매출 2조 3천억 대비 잔고 연수가 1년 3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마 2020년 이후에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면서 주가가 최근에 차익 실현 이후에 많이 빠졌습니다. 현재 확보했거나 확보 예정인 수주 잔고가 매출이 진행되고 있는 3조 원 이상 상회할 것으로 예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분양이 진행됐거나 진행된 사업장인 하남 포엘시티나 세종시 6-4구역 그리고 수원 고등 주거지역 환경지구나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같은 현장의 경우에 1분기 기준으로는 매출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여서 2분기부터 매출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수주잔고로 반영이 또다시 될 것입니다. 또한 정비사업의 경우에 미매출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분기나 반기 보고서상 잔고로 잡히지 않는 규모도 약 1조 2천억 정도에 이른다고 분석이 됩니다. 대형 건설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볼 수 있겠는데 앞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인 사업장, 즉 부천의 군부대 사업이나 김포 걸포 4지구 그리고 양산 사송 신도시 등에 대해서도 장래 수조원의 신규 사업 수주가 기대되기 때문에 아마 수주 잔고로서 인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 형태에 따라서 잔고가 사업의 분양 매출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수 있겠는데, 즉 자체 사업의 경우에는 매출이 분양 매출이고 건설사 기준 매출은 공사 금액으로 분양 매출의 하위 개념으로 원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공시되는 수주 잔고가 공사비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보다 절반 이하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태형건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드러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주잔고가 인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본질적으로 어쨌든 건설사가 선 PF 그리고 토지 매입 그리고 분양 PF 상환 이렇게 타임 스케줄이 되는 구도이기 때문에 차입금이 증가하는 올해까지는 전체적으로 지금 PF가 늘어나는 점에서는 이익 증가가 역시 가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차입금이 감소하는 2019년도 이후에 돼서야 이익이 정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토지 매입과 분양이 PF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차입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사업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죠. 따라서 2019년에도 증이까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의 어떤 그런 우려는 충분히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이 낮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주가 빠지기보다는 내년까지 증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매수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2,500원 제시하겠습니다.
예, 태영건설은 지난 5월 17일에도 한번 매수 추천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달성이 됐었고요. 그간 낙폭이 과대했다라는 분석으로 오늘 한 번 더 추천을 하시는 겁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실적이 튼튼한 회사는 결국 상승한다. 원종윤. 편안한 가치 투자, 성장주도 투자가 답이다. 김유윤. 예, 목요일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원종윤 FA팀장 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목요일마다 새롭게 함께해 주실 새로운 얼굴이신데요. 타임경제연구소의 김유윤 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유윤 연구원님은 오늘 첫 출연이신데 앞으로 포트에 어떤 종목을 담게 되실지 매매 스타일 먼저 좀 여쭤볼까요? 저는 우선은 편안한 가치 투자 그리고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는 곳에 투자자가 제 매매 스타일입니다. 예, 가치 투자, 성장성이 좋은 종목 위주로 골라오셨다라는 말씀이신데 잠시 뒤에 탑픽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은 전문가와 함께 수익률 현황을 매일매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원종윤 팀장님의 최근 추천주 현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예, 가장 최근에 주신 8종목에 대한 수익률 현황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셨던 LG유플러스, 대우조선해양, 카카오가 모두 플러스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LG유플러스는 9% 가까운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6월 21일에 주신 롯데푸드는 목표가 달성이 됐죠. 11.97%의 수익이고 노루페인트는 종가 기준으로 손절가 터치가 돼서 저희가 포트에서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종윤 팀장의 수익률 탑5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예, 역시 롯데푸드가 1위인데요. 6월 21일에 매수 추천이 됐던 종목이고 폴로스 바이오팜이 2위, 11.88%, 1위와 수익이 거의 비슷하네요. 후성이 10% 수익으로 3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순위 함께 보시죠. 예, 4위부터 8위에 이름을 올린 전문가와 함께 종목 보겠습니다. 신섭 소장의 아프리카TV가 4위, 53.45% 수익이고 박동현 본부장 휠라코리아가 5위, 손열호 팀장의 일진머티리얼즈가 33% 이상 수익을 내면서 6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신준섭 전문가 한글과 컴퓨터 여전히 7위 기록 중에 있고요. 정희준 팀장의 비덴트가 27% 수익입니다. 자, 이어서 1위부터 3위 보시죠.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 함께 보고 계신데요. 1위는 역시 신섭 소장입니다. 애경산업이 현재 67.18%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장성혁 전문가 사막콘덴서가 2위입니다. 62%. 박동현 본부장 3위에도 이름을 올리셨는데 삼화전기 매수된 지 한 보름 정도 됐고요. 지금 54.94%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추천주와 함께 수익률 현황 함께 보셨고요. 원종윤 팀장 이 자리에 계시니까 종목 리뷰 듣겠습니다. 롯데푸드는 지난주에 목표가로 제시했던 83만 원 선을 넘어가면서 현재 수익률 12% 가까이 내고 있고요. 오늘은 약진을 하고 있는 후성에 대해서 좀 볼 텐데 후성은 지금 수익률 10% 정도 나고 있는데요. 네, 예. 후성의 경우에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냉매가스, 반도체 특수가스, 그다음 2차 전지 전해질 소재 생산 기업입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에 생산 가동률이 80% 이상 유지되면서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불안으로 이제 9,100원에서 11,800원 사이에서 큰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작년 7월 그리고 작년 11월에 생산 능력을 증설하겠다라는 계획과 함께 이제 발표를 하면서 지속적인 이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생산 시설들이 가동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 중국이 2019년 1월부터 전기차 의무 판매제를 실시하는 만큼 중국 현지 업체에 공급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후성의 경우에는 하반기에 이제 계획들이 모여 있고 2019년 내년에 이제 이슈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장기적인 상승세를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특히 이제 횡보 구간인 11,800원에 근접하고 있어서 고점에서 눌린 목에서 다시 진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7월
10월 10일 목요일 국내장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가 하락이었는데 전일 국내 증시는 약했었죠. 미리 선 반영된 측면이 있다. 오늘은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앞서 시초가 공략주 때 또 전문가 의견도 있었습니다. 시장 분위기 좀 함께 볼까요?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예, 종목별로 좀 혼조세인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소폭 밀립니다. 0.22% 조정받으면서 46,000원선 깨고 지금 45,850원쯤에서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가 0.2% 상승이고 여기에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나란히 강보합권에서 오름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주가는 오늘 보합권인데 노조의 부분 파업 소식에 어제 현대차 그룹주가 일제히 급락이 있었고요. 오늘은 어제 종가 수준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의 주가가 최근에 강세죠. 76만 9천 원에서 오늘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고 KB금융이 0.37%, 반면에 신한지주는 마이너스 0.3% 정도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수 움직임 좀 살펴볼게요.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됩니다. 코스피 하루 만에 상승 전환인데요. 어제 종가 대비해서 0.26% 상승하고 있는데 여전히 2290선은 회복을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다시 810선까지 올라옵니다. 0.65% 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보겠습니다. 예, 나노스의 주가가 지금 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최대 주주와 주요 주주가 총 발행 주식의 97.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7일에 주식 분산 기준 미달 사유로 종목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서 투자에 유의가 필요하다 전해드린 바도 있었는데 오늘도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1위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 0.3% 상승 출발이고 신라젠도 0.5% 오름세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도 더 살펴볼게요. 바이로메드가 6위인데요. 0.4% 정도 오름세고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5종목 모두 일제히 오름세로 출발이 됐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1.4% 강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시장 분위기를 좀 봐드렸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지금 장 개장한 지 한 2분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 일단은 빨간불 켜면서 반등세를 주고 있고요.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도 종목을 선별해 오셨을 텐데요. 먼저 원종현 팀장의 탑픽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네, 오늘 첫 번째 드릴 종목은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유한양행은 세계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 약품 산업, 생활 산업, 그 다음에 해외 산업 등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최근에 이제 인플루엔자 같은 이제 바이러스들을 잡기 위한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공급 업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기대되는 부분은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9.6%, 영업이익이 22%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여 시장 컨센서스인 249억 원에 근접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분기 매출액이 기대되는 이유는 처방의약품 실적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회사인 유한 킴벌린이 실적 또한 가시적인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로 기대되는 부분은 제노스코라는 회사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제인 레이저 티닙의 1, 2 임상 실험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면서 부작용이 많이 적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후속 임상도 기대된다는 점에서 내성 표적 항암제 시장인 2 그리고 또 6조 이상 시장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장기적으로 상장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매수가는 22만 원 이하로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목표가는 23만 원, 그 손절가는 전저점이 20만 8천 원으로 짧게 그 목표를 잡고요. 그 이상 올라간 이후에 추가적인 목표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한양행은 1차 목표가를 23만 원을 제시를 하신 거고요. 저희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볼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대원제약입니다. 대원제약은 ETC 전문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소화기계, 순환기계, 항생제, 진입장벽이 있는 마약성 진통제 등 전문 치료제 중심의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품으로는 고지혈증 치료제, 항암 보조제 등이 있습니다.
대원제약은 매출이 고성장할 것으로 보이나 2분기에 직접적인 반영이 되기보다는 3분기에 실적이 반영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실적으로 위한 접근보다는 3분기까지 보시는 장기적인 접근을 추천드리고요. 네. 특히 이 전략적인 그 제약품 개발을 통해서 높은 마진의 제품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익성이 그로 인해서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적 개선과 동반하여 주가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올해 그 대원제약의 경우에는 우하향을 보이며 안 좋은 추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이제 6월부터 횡보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우상향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급만 받쳐준다고 한다면 지속적인 상승세를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가는 24,400원 이하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전저점인 19,000원입니다. 네. 예, 앞서 두 종목은 바이오 쪽에서 제약 쪽 골라오셨는데요. 마지막 종목도 그럴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예. 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전문 제조업체인데요. 낸드 플래시나 디램 그리고 MCP 그리고 CIS 사업에 진출해서 종합 반도체 회사로서 영역을 확장 중입니다. 디램의 경우에는 세계 PC 관련 전자업체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낸드 플래시의 경우에는 애플과 같은 세계적인 PC나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가장 큰 특징은 탄탄한 거래처와 그리고 지속적인 실적 상승입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2016년 상반기부터 지속적인 실적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그와 동반하여 주가는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올해 2월 추세가 깨지는 듯 하며 이제 상승세를 마감하는 듯 보였으나, 다시 강한 매수세와 함께 큰 흐름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가 중국 내수 시장을 겨냥하여 추진하였던 한중 파운드리 합작 법인 설립을 중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생산 공장 착공에 들어가는 만큼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장기적인 접근을 추천드리고요. 네. 하지만 그 단점은 이제 그 경쟁 업체인 삼성전자가 5세대 V 낸드 플래시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가 그만큼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매수가는 87,000원 이하, 단기 목표가는 91,000원입니다. 손절가는 81,000원입니다. 목표가가 짧은 만큼 1차 목표가 돌파 후에 네. 2차 목표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SK하이닉스는 오늘 0.5% 정도 조정이 나오니까 지금 가격대 매수도 가능하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원종인 팀장님, 오늘 유한양행, 대원제약, SK하이닉스 이렇게 세 종목을 꼽아오셨는데 종목을 선정하신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금 시장 자체가 특별한 섹터가 없이 다양한 섹터들이 수급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장입니다. 네. 그만큼 횡보하고 있는 장에서 특히 배당주들이나 탄탄한 그 실적을 가지고 있던 회사들이 상승세를 보여주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한국 채권도 마찬가지고 회사채들이 조기 매진되는데 굉장히 그 보수적인 접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탄탄한 회사,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 그리고 탄탄한 그 거래를 해왔던 회사들 위주로 선정을 하게 됐고요. 시장이 워낙 안 좋은 만큼 2310포인트, 코스피 지수가 231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에 공격적인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예. 네. 그러면 지금은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나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지금은 주식 비중은 내 자산의 30% 정도만 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히려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70%는 채권이나 지금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달러 위주로 매집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안전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고요. 저희 원종윤 팀장의 탑픽 종목부터 선정을 해봤습니다. 저희 이번에 김윤 연구원님께서 준비해 오신 종목을 볼 텐데 성장성 있는 종목 위주로 가져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어떤 종목 보셨을까요? 네, 저는 처음으로 LG화학을 가져왔는데요. LG화학은 크게 기초 소재 부문과 전기차 배터리 부문 이렇게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LG화학 성장의 핵심은 전기차 사업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초 소재 부문은 현재는 크게 실적 변동이 크지 않는 상황에서
NCC의 상대적 매력은 저하됐으나 고기능 합성수지, 폴리염화비닐, 합성고무 등의 대안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크게 변동이 없을 전망입니다. 예. 그리고 LG화학의 기초소재 부문은 1분기에는 설비 트러블로 인해서 기회 손실이 약 100억 정도 발생하였으나 2분기에는 큰 손실은 따로 없었고 환율 상승과 원재료 투입 시차 효과로 인해서 제품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영업일수가 늘어서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배터리 부문은 하반기 이후 긍정적 모멘텀이 기대가 되고 있고 원재료인 코발트를 비롯한 금속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전기차 배터리 부문의 손익분기점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본다면은 소형전지의 경우 원통형 전지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 그리고 폴리머 전지 신규 제품 출시로 인해서 이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EV용 중대형 전지 매출액은 시장 규모에게 시장 확대에 따라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2020년 출시될 3세대 배터리의 수주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기초소재 부문과 전지 부문 실적 증가에 힘입어서 3분기는 전분기 대비해서 9% 정도 성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표가는 35만원 그리고 손절가 30만원 이렇게 제시해 보겠습니다. 목표가가 45만 원이요? 35만 원이요? 45만원. 45만 원이요? 예. 저희 LG화학부터 봐주셨고요. 다음 종목은요? 네, 다음 종목은 제이준 코스메틱 제가 제이준 코스메틱 추천드립니다. 네. 제이준 코스메틱은 마스크팩과 화장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 2016년 피혁업체인 SWH의 지분을 인수해서 코스닥에 우회 상장한 기업입니다. 기초 화장품 시장 진출에 따라 화장품 브랜드 기업으로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11일 닥터제이준이라는 명칭으로 더마 코스메틱 14개 라인을 론칭한다며 하반기 신제품 효과에 따른 추가 매출 발생이 예상되고 연간 기초 화장품 비중을 20%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향후 사업 방향은 중국을 타깃으로 한 마스크팩 및 기초 화장품 신제품 출시 그리고 국내 영업 확대 등으로 잡고 있다고 하고요. 올해 매출액은 2,15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4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제품별 비중은 마스크팩이 97%, 기초 화장품이 3%를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중국이 8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내 매출의 98%가 온라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표 제품인 블랙 물광 마스크와 인텐시브 샤이닝 마스크 매출의 50% 비중을 차지하는 인기 제품이고 두 제품을 지난해 광군제 하루 동안 156억 판매를 기록하며 국내 마스크팩 업체 중 매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는 중국 오프라인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오프라인 매장 1만 300개 입점을 완료했고 올해 2만 개 입점을 계획 중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롯데마트 118개 점, 그리고 이마트 146개 점 등 할인마트와 올리브영, 왓슨스 등 헬스앤뷰티 스토어에 입점했고 또 8월에 예정된 홈쇼핑 진출에 따른 신규 매출 발생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저점을 찍고 있고 반등하는 추세이므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000원 이렇게 제시해 보겠습니다. 예. 제이준 코스메틱은 이제 바닥은 찍었다라는 분석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세 번째는요? 네, 세 번째는 KMW 추천드립니다. 네. KMW는 통신 장비를 수출하는 회사이고 글로벌 5G 통신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5G 안테나 수요를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KMW 종목 추천해봤고요. 회사 측이 5G 시장에 초점을 맞춰 제품을 내놓고 있으며 필터, RRH, 안테나 수요가 하반기부터 크게 늘어나 혜택을 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KMW는 2013년부터 공격적으로 제품 라인업을 확장해 왔으며 특히 5G 네트워크 첫 번째 투자 국면에서 수혜가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쟁사들 대비 우위를 지닌 새로운 RRH 필터 덕분이라는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5G 상용화에 따라
인프라 구축 초기 단계에서 장비와 부품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으로 5G 인프라 구축 작업이 확대될 전망이고 미국과 일본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KMW가 아주 큰 수혜를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트상으로 볼 때는 이틀 전에 좋은 거래량이 발생을 했고 단기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좋은 모멘텀이 있을 만한 위치라 판단하고 신규 매수에 좋은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3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24,500원으로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 라이브 매매 타임에 오늘 새롭게 함께 하시게 된 김유윤 연구원님의 탑픽 종목 3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 탑픽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고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 투자 의견 들으실 수 있는데요. 먼저 저희 대양전기공업부터 좀 보겠습니다. 장중에는 주가가 10% 이상 급등세를 보였다가 오름폭을 다소 줄인 상태인데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고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원종윤 팀장님. 네. 대양전기공업의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무인기뢰 처리기 계약으로 이제 대형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대양전기공업의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하회할 거라는 전망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지 이슈로 인한 상승으로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하반기에는 매출액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일단 지금 당장 앞에 있는 2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 근데 이렇게 급등을 했다라는 건 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급등을 했지만 금방 다시 빠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 더 올라갈 거라는 판단 하에 종목에 진입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현재 지수가 그렇게 좋지 않고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의 이슈만 가지고 급등하는 종목을 접근하기에는 내가 고점에서 물렸다라고 표현을 하죠. 고점에서 물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시 빠지기 시작을 했을 때 하반기를 도모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특히 대양전기공업은 차트로 봐도 지금 역배열로 지금 배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진입을 해서 뭔가 큰 수익을 가지고 가기보다는 상승 추세 그리고 정배열로 변하기 시작을 했을 때 접근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대북 경협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슈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보수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기 급등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저희 먼저 대양전기공업 봐드렸고요. 이번에 LG디스플레이 볼까요? 어제도 짚어드린 것 같은데 주가가 계속 내려오다가 지금 U자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장 좀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하락세가 나오고요. 중국 OLED 공장 설립 승인 소식에 어제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었잖아요. LG디스플레이는 이제 좀 상승 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네, 사실 LG디스플레이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광저우 신규 패널 공장이 허가가 드디어 떨어지면서 숨이 조금 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빠진 것은 사이드 이슈로 인해서 그동안 광저우 공장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불확실성이 커져왔고 LCD 매출 비중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중국의 BOE가
원가 수준으로 판매를 하면서 LG 디스플레이의 매출을 크게 악화시킨 것이 최근 주가 하락의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광저우 공장에 허가가 내려졌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 OLED 대형 TV 패널 쪽으로 생산 능력이 확대되면서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측에서도 휴대폰 패널 측에서도 LG 디스플레이 쪽에 물량을 줌으로써 중소형 패널 쪽에서도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하락세가 컸던 만큼 위로 올라갈수록 매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있을지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하반기나 내년에 있는 상황이므로 단기적으로는 물량 해소 과정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투자 의견은 그럼 중립 정도가 되실까요? 네, 요즘 상황 자체가 중국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게 불확실하다고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고 중립적인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예,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어제에 비해서 좀 낙폭이 크게 나와서 저희 이 시각 특징주로 분석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이마트 볼 텐데요. 이마트의 주가가 5%나 급락합니다. 2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는데요. 사실 마트에 가면 항상 사람은 붐비던데 실적이 부진한가 봐요. 실질적으로 이제 유통업의 경우에는 내수 시장보다는 이제 중국이라던가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와 동반하여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이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그런 피해들이 한국에 이제 특히 이제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들에 많은 타격을 주고 있다라고 판단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마트의 경우에는 이제 그 이마트의 오너들이 신세계 INC나 뭐 신세계 건설이나 신세계 푸드 등 이 계열사들의 주식을 계속 사들이면서 점점 이마트의 그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계속적인 하락보다는 어느 시점에서 반등을 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고요. 제가 봤을 때 그 반등할 수 있는 시점은 20만 2천 원 선까지 빠질 수 있다. 다만 이때부터는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고 하지만 이 지금 무역 갈등만 해결된다면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는 내수 시장도 탄탄하고 그리고 수출 유통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회사인 만큼 나 지금 빠지니까 모든 것들을 팔고 빠지겠다 보다는 저점에서 매수하시면서 반등해서 수익을 찾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마트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한 20만 원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담아보면 좋겠군요. 예, 지금 이 시각 특징주 저희 분석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네이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의 주가는 확실히 바닥을 잡은 것 같은데요. 김유윤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실까요? 네, 최근 주가 흐름은 단기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투자에 대해 유의할 때가 왔다고 보여지는 것이 제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국내외 광고 매출이 여전히 견고하고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도 유효합니다만 그래도 인프라 확대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좀 부담 요인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네이버의 2분기 매출은 지난해와 같은 기간에 비교해서 20.1% 증가한 1조 3,60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국내외 광고 매출의 성장이 1분기 대비로는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좀 견조하다는 그런 평가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및 검색 광고를 포함한 전체 광고 매출은 지난 분기와 비교 1.7%,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광고 중심의 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일본 라인의 매출도 전체적으로 연결 매출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용 증가로 인해서 이익 개선은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최근 라인이 발표한 핀테크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황 연구원은 라인페이의 온 오프라인 결제 확대에 따라 생태계 확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수익 모델을 창출하려는 전략이고 현금 사용 비중이 높은 일본 시장을 고려할 때 알리페이와 같은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아직 전략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 유의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 플랫폼 회사인 만큼 수익성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분히 노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그래도 지금은 김유윤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사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이버에 대한 투자 의견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주항공 볼 텐데 최근에 항공주 뉴스에서도 그렇고 시끄러운 소식들이 많은데요. 지난달에 좀 주가가 많이 내렸었습니다. 저가 항공사 관련주들이. 그런데 이제 제주항공을 필두로 해서 급하게 주가가 다시 회복이 되고 있는 움직임이고요. 이런 시점에서 이 제주항공에 대한 투자 의견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도 4% 가까이 오르는데요. 네, 제주항공의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애경그룹 계열사의 이제 국내 저가 항공사입니다. 저도 제주항공 굉장히 많이 타고 제주도를 많이 나갔었는데, 네, 저가 항공치고는 굉장히 좋은 시설과 그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회사고요. 네. 다만 2분기 실적이 유가 상승이나 이제 비수기 등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178억 원에 비해서 하회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급락을 보였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처럼 이제 큰 대형 항공사들이 지금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저가 항공들이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의 경우에는 지금 상승세를 마감하고 횡보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아시아의 경우에는 유가 가격을 내리는 등 오히려 그 제주항공 같은 항공사에는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에서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항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될 텐데요. 지금 들어가시게 되면 저항 구간에 물려서 빠졌을 때 내가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눌림목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발생하는 시점에서 고점을 보시고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규 진입 자리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제주항공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오늘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한데 여전히 견고한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 이 종목은 김유인 연구원께 여쭤볼게요. 걸그룹 좋아하시죠? 네, 저도 군대 있을 때 걸그룹 많이 봤었는데 예. 요즘 굉장히 핫한 블랙핑크의 컴백으로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굉장히 살아나고 있는데 지난해 사드의 여파로 엔터주들이 큰 타격을 좀 입었었는 데다가 대표 그룹인 빅뱅의 부재로 우려를 좀 키웠지만 블랙핑크, 위너, 아이콘 등 소속 그룹들의 빠른 성장세에 박스권에 갇혀있던 주가도 지금 고공행진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말 그대로 블랙핑크의 컴백 덕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 2016년 11월 데뷔한 블랙핑크 그리고 이번에 6월 15일에 뚜두뚜두로 컴백한 동시에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단일 구독자 수 기준으로 빅뱅, 방탄소년단에 이어 걸그룹 중에서는 블랙핑크가 926만 명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선방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수는 북미, 유럽 등에서도 확산되어 글로벌 인기를 가늠할 수 있는데 이 뚜두뚜두의 주회수는 1억 6천만 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오는 8월에는 일본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네. 오늘 일본 아레나 투어를 8월에 시작하면서 북미, 유럽 등 해외 시장 대상의 마케팅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블랙핑크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승리를 제외한 빅뱅 멤버들이 군입대로 지난 1분기에는 매출이 사실상 마지막 빅뱅의 실적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올해 감익은 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는 모든 투자자 및 시장 참여자들이 올해 전부터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더 이상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블랙핑크의 이번 앨범 반응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다른 아이돌 그룹들의 이제 반응들을 봤을 때 YG 엔터테인먼트의 봄날은 그 시기가 조금 더 안 당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기관의 수급인 탄탄한 점도 시장 하락 시 주가를 방어하기에도 좋아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YG 엔터는 긍정적인 의견이시네요. 네,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시각 특징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하나금융투자 원종윤 FA팀장, 타임경제연구소 김유윤 연구원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수익률 리뷰도 들을 거고요. 청개구리 투자클럽의 장성혁 전문가 만나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체 전문가 순위 2위에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사막 콘덴서가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 중인데요. 함께 사셨던 분들 위해서 리뷰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우선 사막 콘덴서는 전자기 고기능화 및 초소형화, 자동차 전장 부품 증가 등으로 인하여 MLCC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 관련 업체들의 캐파 증설도 크지 않음에 동사는 지난해 증설 그리고 올해도 추가 증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이제 MLCC는 이제 전기를 보관했다가 필요한 만큼의 전류를 흐르게 해 전자제품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범용 제품인데요. 스마트폰 한 대에 약 800개에서 1000개, 자동차 한 대에는 12,000개에서 15,00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최근 MLCC 전 세계 1위 업체인 이제 무라타 제작소가 18년 만에 세라믹 콘덴서 가격을 최고 이제 30% 인상하기로 이제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는 지금 현재 이제 공급이 타이트한 업황 속에 동사에게도 역시나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고요. 아울러 5G가 본격적으로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상용화 개시되는데 이에 따라 이제 수요는 지금보다 더 늘어나면서 지금의 이제 MLCC 전자업체 호황기는 길게는 대략 2년 정도까지는 호황기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에 따라 이제 동사 올해뿐 아니라 이제 내년 19년에도 지속적으로 MLCC의 공급자 우위 시장이 예상되며 이제 MLCC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인상 효과로 동사 실적 모멘텀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무라타의 30% 가격 인상 이후 동사 역시 단가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또한 이제 공장 증설에 대한 가동은 이제 4분기에 100% 가동이 예상되며 모든 게 우호적인 상황 속에서 주가는 견고함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고요. 현재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 중인데 한 차례 시장 지금의 잠재된 이제 시장 리스크 전체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이제 좀 눌림 구간 한번 보여줄 때 신규 매수로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막 콘덴서 지금 62% 수익권입니다. 장성혁 전문가 포트내 종목 이어서 리뷰 한 말씀 들어본 거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좀 이제 소재업체 쪽에 종목은 이녹스 첨다운 소재를 좀 들고 왔습니다. 동사는 기존 FPCB 주요 소재들과 디지타이저를 주력적으로 공급하던 업체였으나 16년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부문으로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17년부터는 제품 및 고객사 다변화를 통해 본격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제 OLED 소재 제품을 중심으로 고객사 내 점유율 확대 그리고 제품 및 고객사 다변화를 통해 외형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OLED 사업부의 매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믹스 개선 효과도 동반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렇듯 동사는 국내 IT 소재 업체로 현 주가는 지금 PER 11배로 소재 업체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이제 2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그 이유는 우선 갤럭시 S9의 출하 물량이 예상보다 크게 저조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따라 FPCB 실적 및 방역시트향 실적 하향이 예상되었기 때문인데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사의 주된 투자 포인트는 OLED 인캡 매출과 중소형 OLED향 신규 매출 반영을 지속적으로 유효한 상태이며 최근 주가 조정은 갑작스러운 전환사채 발행과 스마트폰 업황 침체로 인한 2분기 실적 우려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자금 사용 목적을 한번 살펴보면 디스플레이 생산 및 연구시설 등을 위한 시설 자금 그리고 연구개발 및 원재료 구입 자금 등을 위한 운영 자금으로 이번 시설 자금 확보를 통해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 중국 진출 대응과 중국 디스플레이 소재 산업 본격 진입을 위한 생산시설 및 연구시설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또한 운영자금 추가 확보로 차입금 감소를 통한 이자 비용 축소 가능성도 있기에 장기 방향성에 있어서는 최근에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제 동사 투자 포인트를 간단히 살펴보면 현재 중소형 OLED 부분에 매출이 반영되기 시작한 상황에 있으며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하반기부터는 이제 양호한 실적을 달성해 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는 대형 OLED 패널과 신규 중소형 패널형 소재를 모두 공급해 올해 OLED 소재 사업부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동사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주가는 실적에 연동하며 점진적 우상향의 그림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년에는 또 이제 스마트폰 프리미엄화에 따른 신규 소재 도입, 반도체 패키징 소재 국산화, 중국의 OLED 패널 생산 시작으로 중국향 소재 매출 증가도 예상돼 동사의 성장 사이클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년 공급에 실패한 일부 스마트폰형 소재는 올해 정식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높음에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고, 국산화할 게 많은 현재 이제 IT 소재 시장에서는 이제 제품 수를 늘리며 성장 모멘텀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듯 최근 동사의 주가 하락은 오히려 이제 저점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으며, 현재가 매수 가능 의견 드리면서 이제 목표가로는 79,000원, 손절가로는 좀 타이트하게 이제 53,700원 안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녹스 첨단 소재였고요. 장성혁 전문가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장한 지 35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상승이기는 하고요. 시장 흐름 다시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최혜원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요, 중국 내부에서는 미국에게 절대 물러나지 말자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고, 현재 미국에서 또한 자국 기업이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관세 전쟁에서는 절대 지지 않겠다는 입장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증시의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지수부터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2280.61을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는 70선에서 현재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86선에서 출발을 하면서 현재는 77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개인과 기관이 각각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외국인이 560억 원 규모로 현재 매도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0.98% 하락하면서 45,00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달 내내 45,000원에서 6,000원 사이에 종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1.27% 떨어지면서 85,00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오늘 0.54% 상승하면서 278,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임시회의가 개최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48% 상승하면서 41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포스코가 0.64% 상승하고 있는데요. 포스코는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철강 제품 반덤핑률을 재산정한다는 소식이 있으면서 현재는 3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어제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은 1% 상승하면서 1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LG화학 모두 오늘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0.25% 상승하면서 806.80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는 이 800선에서 마감을 했던 이 코스닥은요, 현재는 9시 14분경에는 811선까지 올라섰다가 현재는 다시 80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196억 원 규모로 현재 코스닥에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0만 원 선이 깨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0.20% 하락하면서 97,0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라제는 소폭 상승하면서 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번 주 이 신고가를 경신했던 메디톡스는 0.10% 빠지면서 77만 원 선까지 현재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나노스는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도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현재는 8,7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바이로메드가 0.88% 상승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제 특허권 강화 기대감에 여전히 상승 중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HLB도 오늘 1.60%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5.84% 상승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와 포스코캠텍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대한유화가 5.33%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5% 급락하면서 이렇게 대한유화는 오늘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롯데케미칼도 오늘 3.73%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푸드 그리고 LG생활건강, 일진머트리얼즈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마트가 6.17% 하락하면서 현재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어닝 쇼크 때문에 현재 하락 중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22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포스코대우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1위는 아이큐어입니다. 2위부터는 삼성전자, 3위는 현대로템, 4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5위는 부산산업, 6위는 대하TI, 7위는 네이버, 8위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1위인 아이큐어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아이큐어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매매 거래는 오늘부터 가능해졌는데요. 공모가는 65,000원, 액면가는 500원입니다. 제약회사인 아이큐어는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지 않고 패치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약물 전달 시스템 전문 기업입니다. 지난해에는 356억 원의 매출액과 2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했는데요. 현재는 1% 상승하면서 59,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4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오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에 대한 임시회의를 개최합니다. 앞서 증선위는 2012년에서 4년 이 회계 처리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금감원에 조치한 수정을 요구했지만 금감원은 원안 고수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추가 회의를 열고 막판 의견 조율에 나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0.48% 상승하면서 41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은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종목을 사야 하나 종목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2부 시간에는 종목에 집중을 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는데요.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만나볼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LG생활건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이 영업이 컨센서스에 부합될 정도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해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가 상당히 좀 낮았었는데 이번에 조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화장품 영업이 전체적으로 LG생활건강이 다른 사업부 대비해서 화장품 쪽이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프리미엄 라인업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이 최근에 중국 위안화에 대한 환율 우려감으로 인해서 화장품주들 그리고 면세점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큰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프리미엄 라인업이기 때문에 환율보다는 프리미엄 화장품들의 가격 자체가 고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실적 호조세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크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외국인 매수로 이어지면서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시장 자체가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2거래일 연속 양봉 내면서 상승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15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6월 중순 정도 150만 원 정도 기록했다가 주가 하락했었고요. 최근 지금 2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래쪽에서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전 고점 부근인 150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21선 부근이죠. 125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렸었는데 최근에 또 이틀간 양봉을 의미 있게 해석을 하신 거고요. LG 생활건강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윤정식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전장 마감 전략 짜겠습니다. 오늘 토호홀딩스의 이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용 대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 좀 들어볼게요. 11일 양시장제 소폭 하락한 2280포인트와 480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미국, 중국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서 무역 분쟁이 약간 격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되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가 무역법 301조 조치에 대한 성명을 통해서 중국의 무역 보복 무역 관행 변경 실태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2천억 달러의 규모를 추가하겠다고 지금 지시를 했고요. 이에 중국 상무부 역시 그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도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이런 식으로 발언하면서 약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경향이 많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345억, 310억 순 매수를 기록했지만 기관이 장 시작부터 매도세를 계속 일관하면서 장 마감 시에는 1,905억 순 매도를 기록하였고요. 코스닥도 개인이 2,810억 순 매수를 기록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이제 611억, 756억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주가 하락의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양국 간의 무역 갈등과 불확실성이 이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향후 협상을 통한 갈등의 완화 가능성도 있지만 이제 미국의 관세부가 경고 의미를 하는 것이 이제 중국 보복 의지를 꺾어서 우위를 이제 점하겠다 전략과 동시에 장기화될 수 있는 우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철저한 이제 순환매 장세 속에서 유일하게 수급이 살아 있는 섹터로 먼저 선점하고 이제 반등 먹기 공략으로 이제 시장에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 이 시간에는 코오롱 머티리얼을 매수 추천하셨었는데 매수가 대비해서 아직 큰 움직임은 없는 상태이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예, 오늘도 역시 이제 친환경 소재인 코스모신 소재를 준비했는데요.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에는 1967년 자기 테이프 제조 및 판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2010년 GS그룹에 인수되면서 2011년 코스모신 소재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TV, 스마트폰, 컴퓨터 등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이형 필름, 인슐레이션 필름 등 그 제조와 그 2차 전지용 양극활 물질과 프린터용 토너 등 이제 제조, 판매하는 것을 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기에 삼성 SDI 등 이제 메이저 브랜드를 최대 매출처로 하고 있으면서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동시에 해외 시장 신규 개척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가격 전략도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가격적인 부분은 지금 약간 시초가 대비 약간 올라와 있지만요. 매수가는 22,500원에서 21,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5,000원, 순저가는 19,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많은 분들께서 지금 시장이 언제쯤 반등을 확실히 할 것인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언제쯤 상승세로 턴할 수 있을까요? 시장이 정확히 언제쯤 뭐 상승한다 이런 거를 제가 지금 당장 확답드리기보다는 일단 시장은 이제 무역 전쟁이 안정화가 돼가면서 이제 같이 이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항상 존재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일단은 시장의 안정성보다는 시장이 어떤 섹터를 중심으로 주도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선점을 하는 게 가장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용 대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양지수가 모두 오르고 있기는 한데 상승폭이 좀 미미합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이고 코스닥은 어제 하락분의 반 정도 되돌림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다시 1130원 가까이 올라온 것이 다소 부담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